네, 안녕하세요. 우리 지난 시간에 좀 속 좀 시원했습니까? 자, 봉오동 청산리 전투로 일본의 코를 납작하게 해줬는데 이 비슷한 시기에 이 군대 조직 말고 개별 투쟁을 통해서 일본을 좀 응징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이제 조준경을 갖춘 그런 저격용 총을 갖고 잠입을 하거나 폭탄을 들고 잠입을 해가지고 일본의 주요 인사들 또는 주요 기관을 파괴하고 이제 그런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투쟁을 의열투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의열투쟁, 일종의 뭐 테러 활동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물론 이제 정확한 의미는 좀 다르지만요. 자, 의열투쟁 하면은 의열단과 한인애국단이 있습니다. 이 둘의 특징이 이 공통점도 있고 조금 다른 점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좀 다른 점, 차이점을 좀 이렇게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특히 이 한인애국단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윤봉길인데 이 윤봉길의 의거가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그거까지 여러분들이 좀 건져 먹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의열단 1919년에 만들어졌고 한인애국단은 조금 더 늦어요. 1931년도에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일단 시기가 다르다라는 거고요. 활동 시기, 창설자, 창설 장소, 목적, 특징, 활동, 그 이후, 영향, 거기까지 한번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1919년에 만들어진 의열단은 당연히 그 직후인 1920년대에 활동을 했을 것입니다. 의열단을 만든 사람은 꼭 기억해 두세요. 김원봉이라는 사람이고 만주에서 친구들과 함께 만들었던 단체입니다. 이들의 목적은 일제기관을 파괴하고 고관을 암살하며 친일파를 처단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자, 한편 한인애국단은 1930년대 활동을 했겠죠. 31년에 만들어졌으니까. 김구에 의해서 상하이에서 만들어졌는데 기억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주제 32에서 임시정부 관련해서 국민대표회의가 열렸는데 이야기가 잘 되지 않고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임시정부를 떠나면서 임시정부는 깊은 침체에 빠져들었고 그 임시정부를 꿋꿋이 지켰던 게 김구였다. 여기까지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 분위기를 좀 반전시키려고 즉 임시정부의 침체를 좀 극복하려고 만들었던 게 바로 한인애국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한인애국단은 단독 조직이라기보다는 임시정부가 만든 조직이니까 임시정부 소속의 그런 조직이다. 이렇게 좀 차이점이 있겠죠. 자, 다시 의열단으로 갑니다. 의열단에게는 활동 지침이 있었는데 바로 지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었네요. 그죠? 역사학자 신채호 선생이 쓴 조선혁명선언. 아주 굉장히 과격합니다. 그럼 교과서에도 나와 있을 텐데 민중의 직접 혁명을 강조했던 그런 문서예요. 자, 이 문서를 의열단의 활동 지침으로 삼아서 활동을 하게 되고요. 이 사람들은 주로 무정부주의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기도 했었다. 활동을 한번 살펴볼까요? 박재혁은 부산경찰서, 최수봉은 밀양경찰서, 김익상은 조선총독부와 김상옥은 종로경찰서, 김지섭은 일본 궁성, 나석준은 동양척식 주식회사에 폭탄을 던지고 공격을 했었네요. 지금 보면은 공통점이 다 경찰서나 총독부,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주요 시설에 집중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은 다 붙잡혀가지고 실패에 끝나고 말았지만 자, 지금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굉장히 큰 걱정이 막 떠돌아다니고 있을 거예요. 박재혁은 부산경찰서, 최수봉은 밀양경찰서 이거 다 외워야 되는가? 아,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딱 정해줍니다. 여러분들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선생님은 이분들이 여러분들 시험 점수에 도움이 되는 암기의 대상으로 전락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름만 한번 보고요. 감사의 마음만 한번 표현해 주면 됩니다. 이들의 활동을 구분하는 시험 문제는 절대 출제되지 않습니다. 네. 다만 이 의열단 소속의 사람들과 한인의국단 소속의 사람들을 구분할 줄만 알면 되는데 팁을 하나 주자면은 의열단이 이렇게 많아요. 그죠? 많은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인의국단의 단원은 한 2명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이따가 보면은 쉽게 구분이 될 겁니다. 의열단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경찰서를 파괴를 했다고 쳐요? 그런다고 일본이 물러갑니까? 아니죠. 다시 건물을 고치겠죠. 뭐 누군가를 암살을 한 거예요. 그렇다고 일본이 무서워하고 물러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 후임이 또 임명이 되겠죠. 네, 그래서 개별 투쟁의 한계를 느끼고 이들은 조직적인 투쟁으로 이제 노선을 전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황푸 군관학교에 입학을 해서 같이 군사 훈련을 받기도 하고요. 더 나아가서 민족혁명당을 결성을 해가지고 이제 함께 하려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 한편 한인애국단에는 어떤 단원들이 있었을까요? 바로 아까 얘기했던 윤봉길과 더불어서 이봉창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봉창이 없었으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윤봉길도 없었을 겁니다. 자,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봉창은 피 끓는 청년이었어요. 아, 역사에 내 이름 세 글자를 좀 남겨야겠다. 이런 이제 야망을 품고 이 당시에 잘 나가던 일본으로 건너가서 알바를 하게 됩니다. 자, 알바를 하는데 얼마나 이 민족 차별을 받았냐면 이 빡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에이씨
안 해 하면서 이제 때려치고 어디로 가냐면은 바로 상하이의 김구를 찾아가. 선생님, 제가 역사의 이름을 길이 남기고 싶습니다. 근데 이때 이봉창이 일본말을 너무너무 잘해가지고 김구가 의심을 했다고 해요. 혹시 일본인 첩자 아닌가? 이제 어쨌거나 이봉창의 마음을 이제 알게 된 김구는 폭탄을 두 개를 딱 쥐어주면서 좋다. 그러면 다시 일본으로 건너가가지고 일왕을 암살하고 오너라. 이렇게 이제 지시를 내리게 되는. 그래서 이제 폭탄 두 개를 숨기고 이봉창이 일본에 잠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도쿄에서 일본 왕이 이제 탄 마차를 기다리죠. 이게 마차가 저기서 나타나는. 그래서 가까이 왔을 때 타이밍을 맞춰서 하나, 둘, 셋 하고 이제 폭탄을 던졌는데 빗나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와 이게 뭐야 하면서 막 혼란스러운 와중에 이봉창이 다다다다닥 달려가면서 마지막 남은 폭탄 하나를 일왕이 타고 있는 마차에다가 집어넣는데 성공을 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안타깝게도 크게 터지지 못하고 불발이 됩니다. 불발. 야, 너무 안타깝죠. 이봉창 현장에서 붙잡히고 나중에 이제 사형을 당하게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 굉장히 안타까웠죠? 네, 선생님도 굉장히 안타까운데 이때 안타까워했던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일본에게 우리처럼 시달리고 있었던 중국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중국 신문 중에 한 신문이 제목을 이렇게 뽑은 거예요. 조선의 한 이름 없는 청년 일왕에게 폭탄을 던졌으나 안타깝게 불발. 이런 이제 제목을 뽑은 신문을 발간을 한 거예요. 뭐? 안타깝게 불발? 일본이 그 신문을 보고 빡친 거죠. 그래가지고 군대 이끌고 중국의 상하이를 불법으로 또 점령을 해버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자뻑에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역시 우리 일본군은 강해. 에이, 중국 아무것도 아니네. 그래서 마침 그때가 이제 일왕의 생일이기도 하고 상하이의 푼꼬 공원에서 높은 군인들, 이 상하이를 점령하고 나서 이 높은 군인들이 다 모여가지고 축하 행사를 여는 거예요. 일본 왕의 생일이기도 하고 이 상하이를 점령한 기념으로다가 축하 행사를 펼쳤는데 그때 또 다른 조선인 청년 바로 윤봉길이 슬금슬금 다가가지고 야 너네만 맛있는 거 먹지 말고 내 도시락도 먹어라 라면서 뭔가를 던졌죠. 뭐 썰에 의하면 물통이라는 썰도 있고 도시락이라는 썰도 있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어쨌거나 뭔가 통 속에 담긴 물건을 던지자 그게 이들의 책상에서 빵 터지면서 수많은 일본 높은 군인들이 사망하거나 다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일명 윤봉길 의거라고 볼 수 있겠죠. 상하이에서 일어났고요.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이어지는 거. 자, 아까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한인 애국 단원과 의열 단원들을 구분할 줄만 알면 된다. 각각의 활동을 구분하진 못하더라도 자 공통점이 있어요. 한인 애국단은 이봉창, 윤봉길, 봉봉 가운데가 봉이죠. 나머지는 대부분 다 의열 단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윤봉길의 상하이 의거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임시정부의 위상이 높아집니다. 조선인 청년이 활동을 아직도 하고 있네? 걔네 뭐야 소속이? 한인애국단이래요. 한인애국단 그거 뭐 하는 건데? 임시정부의 김구가 만든 거래요. 오, 그래? 임시정부 그거 아직도 있었어? 이러면서 이제 임시정부가 유명해지기 시작하고 이게 좋은 것만은 아니죠. 당연히 이제 일본도 탄압이 더 강화가 됐을 테니까요. 자, 어쨌거나 임시정부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당시 중국 국민당 정부가 지원을 하기 시작합니다. 야, 우리 거대한 중국이 하지 못한 일을 저 작은 조선인들은 아직도 활동하고 있구나. 우리 조선인들을 도와서 같이 일본이랑 싸우자 라면서 이제 국민당 정부의 지원을 받기 시작하고요. 이제 일제도 탄압을 더 강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김구가 짐을 바리바리 싸들고 이 중국 국민당 정부와 함께 중국 여기저기를 이동을 하면서 도망을 다니기 시작해요. 그래서 결국에 1940년에 중국 깊숙한 사천 요리로 유명한 충칭이라는 곳에 이제 정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의열단, 김원봉, 조선혁명선언 뭐 이런 분들이 활동했고 개별투쟁 한계를 느끼고 이렇게 조직적 투쟁으로 바꿨다. 한인애국단 김구가 상하이에서 임시정부 조직으로 만들었다. 봉봉 두 분이 있고 특히 윤봉길 의거 이후에 임시정부 위상이 높아지면서 국민당 정부 지원을 받고 탄압이 심해지면서 충칭으로까지 이동하게 된다. 여기까지 그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제 다음 시간이면 우리가 광복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